네 번째 요소는 80-20 규칙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파레토의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자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80-20 규칙은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4 일은 일하고 하루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게 시킨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성장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일에 즉 내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에서 깊이를 깊게 하는 거에 80의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 20은 정말 흔히 말하는 뭐랄까요? 아수라장이라도 한번 찾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새처럼 혼돈의 시기에는 우리는 80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니들 무버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동차 계기판에서 계기판이 한 번에 속도가 확 올라가게 하는 거. 이렇게 방향을 그러니까 속도를 한 번에 확 끌어올려 주는 걸 니들 무버라고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끌어올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는 것이 요새 같은 이런 혼돈의 시기에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기회만 찾아다니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화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더해져야 되는 것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그거에 관련돼서 인제 코치들이 일반적으로 드리는 질문 하나 드리자면 이런 질문을 드려요. 이게 내 삶이 됐든 아니면 내 일이든 그러니까 내 일이든 그야말로 네 회사의 일이든 아니면 비즈니스든 어떤 측면에서든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5 가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계속 쭉 집중해서 해 가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 5 가지 같은 걸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깊이를 계속 파면서 거기서 자신감들이 얻어져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것들도 하길 잘했구나.'는 그 얻어져야지만 그래야 내가 여기서 깊이가 깊어져서 이렇게 새로운 것에 너무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5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하시면 '지금 가장 중요한 5 가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씩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적어 보셔도 적으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질문들 내가 해야 되는 5 가지 같은 걸 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해야 되는 질문들에 이게 더해진다라고 하면 또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계획을 짤 때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요걸 꼭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못할 수도 있고 그거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바인더 같은 걸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체크리스트로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인더를 사용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아 내가 뭐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신에게 이렇게 리마인드만 시켜 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제 생활을 해 가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정말 혼돈에 있는 이 10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객을 당연히 만약 잃었다라면 내가 그에 대응하는 사업 구조 변화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영철업 님의 그 나불 카페에서 재나 특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콜라보를 한 거잖아요, 일종의. 그리고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쪼금 더 사람들에게 저를 알리기 위해서 어차피 제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료 코칭이나 무료 이야기들, 무료 강연 같은 것들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널리 이렇게 알려 놔서 나중에 정작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제 포지션이 시장에서 포지션이 좀 더 좋아지게 한다는 측면을 고민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잃은 것이 뭔가를 보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을 내가 뭘 준비해야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거기서 다시 잘할 수 있을 것이냐는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80에 대한 사례를 드리는 건데 요건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것 말고 한 가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갖고 온 걸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순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어떤 형태의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를 생각을 미리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맞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업적인 어려움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연을 하는 사람인데 강연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라든지 하면 분명히 선배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서 앞서 있는 선배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한 번은 예상해 보고 물어보고 하면 이미 그것에 대한 몸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나중에 닥쳤을 때 덜 아프고 덜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이런 것들 잘 겪어내신 분들이 있다면 가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 자체가 스트레스인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발표하는 날 스트레스 받고 발표 끝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이벤트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한 그 스트레스 매니지 플랜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날 그리고 당일 그리고 다음 날에 대해서 계획을 쪼끔 세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떠올려 보고 미리 겪어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한 번씩 겪어내 본 다음에 '아 이 과정에 내가 어떤 에너지가 모자라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채우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는 게 이렇게 리커버리 플랜을 '내가 만약에 힘들면 어떻게 이걸 이겨내지?' 제가 오늘 드린 조언을 더하자면 분명히 자고 나서 꼭 심호흡과 스트레칭을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시각화를 해 보시는 거죠. 근데 시각화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당당한 내가 그 일을 잘 끌고 가고 있다라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시각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그 중간 과정에 가능하다면 잠깐 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집어넣으시면 좋겠지만 그 끝에서는 결국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의식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그리고 그런 형태의 질문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 그 자극을 주시는 게 어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앞에 두었을 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은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긴장을 같이 풀 때 수다도 떨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야기를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코치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런 것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니까 코치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듣고 풀고 객관적인 답을 듣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 내 목표를 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 주변에 가깝게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정하면 좋고요. 다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해준 사람이라고 하면 쪼끔 멀리 떨어지셔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80-20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보여 드릴게요.